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AMD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요, AMD가 시장 예상을 완전 뛰어넘는 3분기 실적, 그리고 또 4분기 전망치까지 발표해서 다들 와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발표 직후에 시간외 거래에서는 주가가 살짝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MD의 최근 행보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뭐 AI 칩 수요 폭증하는 거라든지 데이터 센터 사업 확장, 또 PC 시장도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AMD 성장의 핵심 축들 하나씩 좀 짚어보고요. 특히 그 오픈 AI하고 맺은 대규모 계약 있잖아요. 이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파장까지 한번 제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실적 숫자만 보는 것보다는요, 이 결과가 지금 현재 기술 산업, 특히 AI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 판도 속에서 AMD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걸 해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랄까, 시장은 뭘 기대했고, 경쟁사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거시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다 같이 봐야 좀 그림이 명확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기술 산업의 변화를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이 92억 5천만 달러? 이게 시장 예상치가 한 87억 4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걸 꽤 많이 넘었어요.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 이것도 1.20달러로 예상치 1.16달러보다 높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4분기 매출 전망치도 약 96억 달러 안팎으로 제시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 91억 5천만 달러보다 훨씬 높아요. 숫자만 보면 뭐 거의 완벽한데요? 네, 맞아요. 실적 자체는 보면 정말 탄탄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직후에 주가가 잠시 한 3% 정도 이렇게 하락했던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그동안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 이런 게 좀 나왔을 수 있고요. 또 그 러닝 포인트 캐피탈의 마이클 슐먼 CIO 같은 분들 분석을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경제 전반이 좀 불안한데 혹은 반도체 주식 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나 부담감을 좀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할 게 올해 AMD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시장 선두인 엔비디아 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아, 정말요? 엔비디아보다 더요? 네, 이건 결국 AMD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크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확실히 뭐 하루 이틀 주가만 보고 AMD 끝났네 이렇게 말하긴 어렵겠네요. 그럼 그 성장의 핵심 동력,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정말 뜨겁잖아요. AI 칩 포함하는 이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3분기에만 43억 달러. 와,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고 시장 예상치 40억 9천만 달러도 그냥 넘겨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것 같죠? 네, 바로 그겁니다. AI 모델 훈련시키고 또 서비스 돌리려면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 수요가 그냥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 하드웨어 투자가 정말 급증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드셨는데 지난 분기에만 설비 투자에 거의 350억 달러를 썼다고 해요. 350억 달러요? 한 분기에? 와. 네. 근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칩 사는 데 쓰였다는 거죠. AMD는 이 빠르게 크는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공급자로 지금 확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건요. AI 연산의 핵심인 GPU 수요만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AI 서버에는 그 강력한 GPU도 필요하지만 고성능 CPU도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AMD는 원래 CPU 쪽 강자였던 인텔하고 경쟁하면서 서버용 CPU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계속 꾸준히 높여왔어요. 아, 인텔을 상대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GPU뿐만 아니라 CPU 쪽에서도 AMD에게는 동시에 기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와, GPU랑 CPU 양쪽 날개로 지금 날아오르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면 최근에 진짜 화제였던 그 오픈 AI하고의 계약,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뭐 큰 고객사 하나 잡았다.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이상이죠. 오픈 AI와의 계약은 이게 뭐 단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잖아요. 이건 AMD의 AI 기술력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강력하게 신뢰를 보내는지 약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AI GPU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이게 뭐 단순히 연간 수십억 달러 매출을 더해주는 걸 넘어서요. 계약 조건에 보면 오픈 AI가 AMD 지분을 최대 10%까지 살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어요. 네, 지분 옵션까지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 부품 공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서 AMD의 위상을 딱 인정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에서 AMD가 의미 있는 대안으로 확실히 부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지분 옵션이라니 이건 정말 파트너십의 무게가 다르네요. 근데 그 수십만 개의 GPU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이 미국 500만 가구 사용량 아니면 후보된 발전량의 3배. 이 얘기 듣고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AI 인프라 뒤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현실이 있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AI 기술 발전의 또 다른 아주 거대한 도전 과제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단순히 그냥 더 빠르고 센 칩 만드는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이게 진짜 핵심 과제가 될 거라는 거죠. 전력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네, 결국 칩 성능 경쟁이 곧 에너지 효율성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MD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아마 다음 세대 칩 설계할 때는 이 전력 효율성을 아주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군요. AI랑 데이터 센터 얘기가 워낙 뜨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근데 AMD의 또 다른 중요한 축, PC 시장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개인용 컴퓨터, 이쪽 클라이언트 부문 실적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3분기 매출이 28억 달러던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늘었어요. 와, 한동안 진짜 조용했던 PC 시장에 드디어 봄이 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PC 시장이 정말 길었던 침체기를 이제 지나서 확실히 좀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AI PC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잖아요. 이게 교체 수요를 자극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AI PC요? 그게 정확히 뭐죠? 그냥 AI 기능 들어간 PC? 네,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속도만 빠른 PC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일상적인 작업, 예를 들면 문서 작성이나 이미지 편집 같은 거 할 때 AI가 옆에서 실시간으로 좀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더 똑똑한 검색 기능, 자동 요약 기능 이런 것들이 PC 자체에 그냥 내장되는 형태 이런 걸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PC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AMD는 원래 CPU 기술도 좋고 또 내장 그래픽, 즉 GPU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I PC 트렌드에 좀 발빠르게 대응해서 시장을 먼저 잡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PC 시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장세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 그럼 수익성, 이익률은 좀 어떤가요? 기업 체력을 보여주는 게 결국 이익률인데 조정 매출 총이익률을 보니까 3분기에 54% 나왔고 4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다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54%라는 이익률 자체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견조하다고 할 수 있죠. 기술력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근데 이 숫자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AMD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칩 수요가 막 폭발하니까 이걸 맞추려고 최첨단 공정으로 신규 칩 생산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단순히 칩만 파는 게 아니라 약간 엔비디아처럼 AI 서버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어요. 시스템 전체요? 네, 이러면 필연적으로 연구개발, R&D 비용도 엄청 들고 또 생산 설비 투자도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건은 이런 비용 증가 요인을 안고서도 지금의 이 높은 수익성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아, 비용 문제가 또 따라오는군요. 비용 문제랑 더불어서 역시 또 경쟁 환경을 봐야겠죠. 특히 AI 칩 시장은 뭐 엔비디아라는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딱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AMD가 물론 오픈 AI 같은 큰 고객 잡으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긴 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의 그 아성은 너무 단단하다 이런 시각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그 쿠다라는 엄청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예요. 아, 쿠다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기마이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돌릴 수 있게 도와주는 핵심 도구 모음 같은 건데 이게 정말 오랫동안 구축되어 와서 개발자들한테는 거의 뭐 표준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AMD도 물론 로콤이라고 부르는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이걸 막 따라잡으려고 엄청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엔비디아가 쌓아온 이 생태계 영향력을 넘어서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과제죠. 그렇군요. 그럼 AMD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성능만 막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개발자들이 이걸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AI 시장에서의 경쟁은 이제 단순히 칩 성능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까지 다 아우르는 일종의 생태계 경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AMD가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의 경쟁은 앞으로 뭐 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지원, 가격 정책,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오늘 AMD의 최근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측면을 깊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요. AMD는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 그리고 PC 시장의 회복세, 이 두 가지에 힘입어서 정말 인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 오픈 AI와의 계약은 AMD의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전환점, 이정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든지 또 첨단 기술 개발하고 생산 늘리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 증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비디아라는 정말 막강한 경쟁자와의 힘겨루기, 이런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AMD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AMD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성적표를 읽는 걸 넘어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AI 혁명이 기술 산업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이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막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이 격동의 시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경쟁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술 산업의 큰 흐름,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을 이해하시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오픈 AI 계약 관련된 막대한 전력 소모량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관련 인프라가 계속 확장될 텐데 단순히 칩 공급 능력 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병목 현상이나 새로운 도전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력망 자체의 용량 한계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냉각 기술의 문제 혹은 특정 희귀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부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이 두 거인이 앞으로 각자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미래 시장을 공략해 나갈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를 읽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